예. 12월 마지막 설명에는 12월 11일에 내년도 중등 프로그램 안내 드리고 12월 18일에 내년도 초등 프로그램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목요일에 이제 2024 수능이 진행이 됐고 수능 본날 저녁에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 이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년째네요. 데일에고의 이제 방과 후 수업으로 이름은 방과후인데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1단계 합격자 올해 이제 데일에고가 30명 서울대 1단계 합격을 했는데 25명 친구들이 학교 수업을 신청을 해줘서 수학 재시문 하는 친구들 수학 선생님이랑 같이 면접 연습하고 인문학 사회과학 재시문 그래서 30분 동안 제시문을 풀고서 15분 동안 교수님들하고 진행되는 면접이라서 저희도 선생님들이 8분 같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문제 풀고 제시문 답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고 이제 평가하는 그런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최종 합격자 그리고 이제 뭐 지역 균형이나 기회 균형 등등등 이제 전체 합격자를 취합해서 통계가 다시 나오겠지만 바뀐 입시제도 하에서 계속 좀 서울대 수시 1단계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치면 소위 이제 좋은 고등학교 내지는 서울대나 의대를 많이 합격시키는 학교에 대한 일종의 좀 기준이 되는 자료라서 베리타스 알파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제 1단계 합격자, 그다음에 이제 최초 합격자, 그리고 최종 등록생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자료 잘 보시면 좋을 거고요. 이 자료는 오늘 설명에 참여해 주신 분들 채팅창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이 PDF 파일 전체로 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이번 입시에서 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서울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이 인원이 좀 줄고 있는데 정시 모집이 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등학교 1단계 합격자가 나오는지가 이제 포인트일 거고 일반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직윤 합격자 2명의 추천받은 친구들 중에 몇 명이나 최종 합격을 하는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연대 10명, 고대 12명 이렇게 추천 전형에서 얼마나 합격하느냐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순수한 내신 중심으로의 어떤 판단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번 수능 혹시 주변에 본 친구들이 있다면 많이 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이 체감 지수로는 30년 수능 역사에서 좀 손꼽힐 정도로 어려운 수능입니다. 그래서 그 수험생 학부모가 아닌 분들이 뭐 요번 시험 뭐 쉬었다며 뭐 누구는 100점 받았다며 이런 얘기 하시면은 이제 인간관계 단절되실 수 있으시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실제로 어려웠기 때문에 스카이 합격을 위해서는 국어, 수학, 탐구 원점수가 대략 한 265점 이상은 나와야 그러니까 과목별로 90점 이상은 나와야 되는 이런 식의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점수가 조금씩 내려가는 상황이죠. 특히 자연계가 좀 더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번 수능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어는 말할 것도 없고 수학, 영어까지도 다 어려웠던 수능이어서 재작년에 이제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도 국어 어렵고 수학 어렵고 영어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 의대 합격 점수 지금 종로학원 추산했을 때 작년에 서울의대가 294점쯤 봤었는데 올해는 292점 정도니까 커트라인 자체가 좀 내려가는 이런 흐름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뭐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뭐 올해 수능도 올해 수능이지만 지난 10월에 발표된 입시제도 변화, 특히 현 중2 학생들부터 바뀌게 될 수능 체제, 국어, 수학, 탐구에서 선택 과목 없이 통합 평가를 하는 수능으로 바뀌게 되고 내신 9등급제가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중고등학교 내신에서 논수령과 서술형 평가를 늘린다라는 요 세 가지 정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원 자료 전체를 요 파일 하나에 좀 묶었기 때문에 네, 이메일로 좀 받아서 찬찬히 보시면 좋을 텐데 수능도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뭐 화법과 작문이냐 언어와 매체냐 뭐 확통, 미적, 기하 중에 뭘 선택할 거냐가 이제 현행 수능에서 고민이었다면 국어도 다 똑같은 국어, 수학도 다 똑같은 수학을 푸는 셈이고, 그다음에 사회탐구, 과학탐구 뭐 9개, 8개 이 과목들의 선택이 아니라 모두 다 통합사회, 모두 다 통합과학 이렇게 보는 시스템이어서
12월 확정될 때 이제 여기서 얼마나 좀 변화가 있는지 좀 보셔야 되겠지만,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심화수학이라고 해서 미적분 투와 기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미적분과 기하가 될 텐데, 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추가로 둘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 정도가 이제 관심 사안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형 수능 체제하에서 좀 저희가 생각하는 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내신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살짝 인플레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1등급 내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10% 안에 들기 위한 어떤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고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논술형, 서술형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좀 입시 변화가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내신 반영이 이제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의 차이도 있지만 그런 내신이 이제 비슷한 상황 하에서 예를 들면 뭐 서울대 MMI라고 불리우는 이런 식의 제시문을 주고서 2분 동안 준비를 하고 8분 동안 답변하는 그래서 엊그제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 의대 면접이 있었고, 요번 주에 이제 지역균형 전형 면접이 있을 텐데, 서울대 일반 전형의 2배수 안에 들고,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의 3배수 안에 든, 정말로 내신이 좋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제시문 1, 뭐 예술에 대해서, 제시문 2,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해서, 제시문 3, 각각의 화자, 글 쓰는 사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국가별 소득 수준에 대한 통계 자료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결승전이 되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이제 연세대 정시 의대 친구들한테 이렇게 그림을 주고서 이 사람들의 어떤 감정 상태가 어떨 것으로 짐작되는가, 또 어떤 적절한 행동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필요한가 이런 어떤 질문들인데 유명한 제주 배움터에 걸려 있는 서울대 의대수시 수석 입학에서처럼 좀 꾸준하게 독서 토론 논술을 좀 해온 친구들이 좋은 내신 성적과 뭐 수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논술이나 이제 구술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 대학별 고사에서도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2023년 이제 마지막이죠. 12월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김지한 선생님 화면 같이 공유해 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설명회 연설을 맡은 초등부 강사 김시아입니다. 12월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로 왜 독서가 중요한지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CNA 논술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12월 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설명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가을 2028년 대입 제도가 개편되었는데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수학, 국어, 사탐과 탐의 선택 과목이 폐지되었는데요. 이는 과목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또 문이과 통합형 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국어와 사회의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신 5등급제를 실시해서 기존 4%에서 10%까지 1등급이 확대되는데요. 이는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대학별 고사, 수능, 면접 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신에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강화되며 추론적,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표현력을 기르는 토론과 논술 교육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얼마 전 끝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어는 어려웠습니다. 작년 수능과 9월 모평보다 더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문의 길이는 짧아졌지만 세심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됐기 때문입니다. 세심하게 읽고 다르고 다르는 이 국어의 이 문제를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을 보고 줄임말을 일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높은 문해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해력은 국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향을 맞이할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은 어떨까요? 작년과 올해의 교육 이슈 단어 중 한 개가 바로 문해력이었는데요. 예전에는 독해라는 어휘를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문해력이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입니다. 그래서 읽기와 이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읽기만 하고 그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BS에서 2020년 중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해력 테스트는 학생의 약 27%가 교과서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고서 중 2021년 한국 학생들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사실과 의견 식별률은 회원국 평균인 47.4%에 크게 미달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학습은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통해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읽기, 이해하기, 확인하기 이 세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을 어렵게 하는 요소 중 가장 큰 건 어휘력입니다. EBS 다큐멘터리 책맹 인류에서 학생들의 어휘력 수준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에게 모르는 단어에 표시하라고 했더니 고등학생 아이들이 회전과 융성에 모르는 단어를 표시를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생의 수업은 어떨까요? 모르는 단어를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렇게나 많은 단어들을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몸살, 순환, 타협 등의 단어도 어려워했는데요. 교과서는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책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휘를 몰라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또한 어휘를 몰라 조금 더 어려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비단 국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은 다른 과목들 역시 문제가 길어지고 서술형, 논술형 답안을 요구하는데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대로 읽고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힘은 독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다독이 아니라 정독을 해야 됩니다. 빨리 읽어버리는 읽기가 아니라 정확히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문장 속에 사용된 어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사전적 의미를 외우는 것이 아닌 문맥 속에서 어휘를 활용할 수 있어야 정확히 어휘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의 핵심은 자기 연령에 맞는 책 읽기, 책 종류에 따라 다른 읽기 방법입니다. 지식 독서는 단기간에 많은 지식을 쌓게 해주지만 탄탄한 언어 능력을 키우고 생각하면서 숙성되는 시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 때부터 올바른 독서 습관을 갖게 해주고 이야기책으로 어휘력을 키우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점차 지식 독서로 충분한 생각의 시간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독서를 통해 충분한 효과를 보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읽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분야를 엮어서 정리하고 말하는 연습이 바로 융합 독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해력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형성하기 어려운 만큼 초등학생 때부터 국어에 흥미를 갖고 천천히 체계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실제로 어릴 때부터 생긴 바른 독서 습관은 학습 능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글의 내용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비단 국어 학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수학, 과학 등 모든 과목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럼 CNA 논술은 어떻게 수업하는지 CNA 논술의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A 논술은 먼저 독서, 논술, 토론, 첨삭의 사위일체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 논술은 먼저 독서와 숙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독을 통해 책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문해력, 어휘, 독서, 확장 질문, 토론 준비까지 숙제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역시 문제의 답만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유도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발표를 하면서 다양한 답변을 내놓는데 이를 통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법과 나와 다른 의견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선정도서의 내용이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토론 준비표를 적어 오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반드시 두 주장에 대한 근거를 모두 준비해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정리해야만 더 논리적인 반박을 할 수 있고 상대팀의 질문과 반박을 예상할 수 있어 더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토론을 통해 잘 듣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상대팀의 입론과 질문, 그 다음에 반박을 토론지에 적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잘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요약해서 정리하는 연습을 기르게 됩니다. 토론을 처음 하는 친구들은 요약해서 토론하는 것도 잘 어려워하는데요. 처음에는 한자도 쓰지 못하다가 숙련이 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요약해서 토론지를 잘 정리합니다. 상대팀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논리적 오류를 찾고 근거와 함께 반박하며 자기 팀의 팀원이 발언하는 것을 돕는 활동을 통해 경청 능력이 길러지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세를 익힐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술입니다. 수업에서 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글쓰기를 하고 때로는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설문을 쓰기도 합니다. C&A 논술의 특징은 다양한 글쓰기를 한다는 점인데요. 저학년은 다양한 글을 접하기 위하여 포스터 만들기, 일기 쓰기, 편지 쓰기, 뒷이야기 상상하기 등을 주제로 글쓰기를 하고 고학년의 경우에는 논설문, 연설문, 독서 감상문, 주제 글쓰기 등을 하게 됩니다. 글을 쓰고 나면은 담임 선생님과 함께 대면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1대1 첨삭으로 서술형, 논술형 평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날마다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판별해내는 능력이 중요한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과 습득한 지식을 재구조화하는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식은 개인에 의해 창조되고 구성되고 재조직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존중해 주려고 할 때 지식과 정보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표현하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C&A 논술이 좋은 5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을 읽어야 수업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C&A 논술에서는 선정도서를 읽지 않은 학생은 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이 다채로운 의견을 나누고 깊이 있는 사고를 전개하기 위해 미리 책을 읽고 워크북을 예습해 오도록 지도합니다. 특히 학년별 일련 커리큘럼은 변화하는 교육 과정을 살펴 상시적으로 반영하고 구성하여 한 달 만에 선정 주제를 다양한 도서로 접근함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합니다. 둘째,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합니다. 독서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토론하며 자신에게 적합한지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해가는 구성주의 이론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길러줍니다. C&A 논술은 교사의 지적 우위를 기반으로 특정한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조력자로서 섬신성의를 다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 수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C&A 논술의 찬반 토론 수업은 학생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견해를 설득한 객관적 논거를 사용한 반복적 훈련이 되겠습니다. 넷째, 워크북은 철저한 연구를 거쳐 매해 매달 직접 만듭니다.
CNA 논술의 모든 교사들은 전임으로서 투철한 프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이루어지는 연구 모임, 수시로 이루어지는 교사 연수를 통해 분야별 지식 및 입시 정보, 수업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달 학생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교재를 만듭니다. CNA 논술 워크북은 교사들의 열정의 산물인 만큼 구성주의 논술 수업에 최적화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논술 교재라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쓰고 직접 대면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CNA 논술의 논술 시간은 수업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쓰는 과정을 통해 토론 수업을 정리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학별 고사와 서술형, 논술형, 내신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CNA 논술은 교사가 그날 수업한 것을 근황 학생 앞에서 대면 첨삭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식으로 논술 능력 향상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때 형식, 내용 첨삭이 함께 이루어지며 저학년은 내용 첨삭을 위주로 하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살피며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바로잡습니다. 고학년은 내용뿐만 아니라 문법, 문장력, 정확한 어휘 사용에 이르기까지 첨삭이 골고루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학년별 프로그램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1학년 프로그램은 독서 습관을 바로잡아 정확하게 읽고 쓰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CNA 1학년은 1학년에 맞게 구호가 말소리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하고 단어를 소리내어 말하게끔 도와줍니다.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선정도서를 통해 배우며 간단하고 친숙한 구절을 유의미한 단어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듣기 위주의 교육에서 읽기 위주의 교육으로의 전환입니다. 입학 후에 아이들은 공부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지식을 읽고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국어를 못하는 아이는 어떤 과목도 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과목은 기본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읽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CNA 논술에서는 책을 읽고 나서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선정도서를 통한 이해력과 사고 확장을 기반으로 아이들은 독후 활동을 하는데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신문기사 만들기, 등장인물이 되어 일기 쓰기 등 다양한 글쓰기 활동으로 사고를 확장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2학년은 학습의 논리성과 이해의 폭이 증가되는 시기로 독서를 통해 스스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때입니다. 따라서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창의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질문을 통해 생각을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단순하게 내용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확장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초이 수업에서는 주제를 오감으로 느끼고 탐구하며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는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 해결 방법을 상황극으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기획서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3학년은 정보 처리 능력, 추론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통해 키워질 수 있습니다. 3학년 CNA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철학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주며 도덕적, 윤리적 질문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을 모색하며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4학년은 본격적으로 학교 공부가 어려워지는 시기이자 개인별 이해 능력상 차이가 많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선정도서를 읽으며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제멋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며 책을 읽어야 합니다. 문맥을 파악하고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며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문학 도서를 통해 학습 능력과 직결되는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사고력 수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5학년의 핵심 프로그램은 한국사 프로그램입니다. 역사를 단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흥미진진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지 깨우칠 수 있는 수업입니다. 2015년에 개정된 초등사회 과목은 5학년 2학기부터 6학년 1학기까지 1년 동안 한국사 통사를 다루고 있으며 이전 교과서에 비해 그 내용이 더 방대하고 깊어졌습니다. 한국사 워크북은 교과서를 기본으로 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 유형을 분석하고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출제 경향을 파악하여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질 높은 한국사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스스로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고 역사 지식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6학년은 사춘기를 앞두고 신체적 능력과 더불어 어휘력, 두뇌 능력이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중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특히 교육 과정 및 학생 평가 방식상 서술형 문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변화에 발맞추어 제시문을 올바르게 독해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항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토의 토론 활동과 논제에 따른 글쓰기 연습을 해봄으로써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작품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등 독서력을 높여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CNA 12월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학년은 먼저 겨울을 누려요라는 주제로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며 즐거운 생활을 기획해 봅니다. 겨울의 특징과 겨울 음식, 겨울 놀이, 달라지는 우리의 생활에 대해 살펴보며 생활을 이해하는 눈을 넓혀봅니다. 또한 주변을 돌아보며 동물과 식물의 겨울나기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을 준비하는 경이로운 자연의 힘에 대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2학년은 어린이 역사가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초이 아이들이 쉽게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역사 수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역사 수업은 재미있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고 왜 그런지 묻고 싶어져야 합니다. 저희 CNA는 다양한 아이들의 역사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서 처음 역사를 만나는 어린 친구들이 역사와 친해질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학년은 철학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을 통해 아름다움, 화, 효, 동물권을 주제로 다양한 사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본격적인 진로 탐색 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바르고 건강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4학년은 논리 철학 탐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철학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현상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로 인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말과 글로 자신을 잘 표현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생각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주제들로 접근하여 토론과 토의 활동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글로 쓰는 훈련을 통해 논리력과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5학년은 미디어로 세상을 읽다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광고, 영화, 뉴스,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미디어 독해력을 제대로 갖춰야 메시지를 통해 소셜 미디어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번 달 수업을 통해 미디어의 속성과 역할, 미디어가 우리에게 미치는 여러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며 미디어 이용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는 스스로 판단하여 비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5학년 3%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수업이 이어지고요.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컬렉션 6으로 과학과 기술을 다룬 선정 도서를 읽으며 사회의 빠른 변화의 속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를 분별하는 눈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CNA 워크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워크북을 함께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는 CNA 독서 노트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만의 키워드를 적고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또 기억에 남는 문장과 느낀 점을 통해서 자신의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 내주는 독서 감상문 숙제에도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5학년 워크북이어서 문법이 들어가 있는데요. 5학년은 지난 여름부터 품사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성분인 보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지요. 자, 다음으로는 독해, 비문학 제시문이 나옵니다. 이 제시문은 책에 나온 제시문이 아니라 외부 제시문에서 제시문을 가져와서 얼마만큼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지 네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되는 양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OX 문제부터 소셜미디어의 특징이 무엇인지 적는 서술형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문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휘인데요. 선정도서와 관련된 어휘들이 나오고 그 어휘를 선정도서에 나오는 문장 안에 넣는 문제를 통해서 어휘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이번 문제에는 다의어에 대해서 보면서 첫 자의 의미가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것을 골라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다의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자성어는 매주 4개 혹은 5개 정도를 배우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하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넣어서 학생들이 사자성어를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익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서 사실적 독해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숙제를 보면서 독해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해가 조금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숙제를 꼭 해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의 부분은 아이들의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문제가 진행되는데요. 조금 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확장 문제로서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과 함께해요 부분은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지 또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주제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학원에서 함께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토론 제시문은 항상 입장 1과 입장 2팀 찬반 토론으로 진행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5학년 2주차의 토론으로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발전은 인간에게 득인지 득이 아닌지 찬반 토론을 진행합니다. 찬반 토론에서는 먼저 토론 준비표를 아이들이 숙제로 해와야 하는데요. 쟁점은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중심 근거에 대한 뒷받침 근거를 찾아오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토론 일지에 실제로 토론을 하고 실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뒷부분에서 제가 첨삭한 사례와 토론 사례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는 항상 두 개의 주제가 나오는데
1번 글쓰기는 토론 글쓰기를 바탕으로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발전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정리하는 글쓰기고요. 2번 글쓰기는 다양한 글쓰기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일기 쓰기가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C&A 논술을 수업하고 공부하는지 토론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토론 준비표를 해온 사진인데요. 굉장히 토론 준비표를 꼼꼼하게 잘 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학년 1학기 때 토론이었는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방관자를 처벌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아이들이 처벌해야 한다, 처벌하면 안 된다를 이제 찬반 토론으로 아이들이 근거를 적어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토론 노트인데요. 학생들이 실제로 학원에서 토론을 진행했을 때 아이들이 필기를 한 내용입니다. 6학년에서 했던 토론인데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지,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는지를 각각 이제 팀을 나눠서 메모를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팀에게 교차조사 질문을 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함축적으로 호소력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쓴 원고지를 한번 볼 텐데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수업하고 있는 1학년 아이들의 수업을 원고지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학년은 아직 문장을 많이 쓰지는 못합니다. 많이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에 맞는 주제 글쓰기가 충분히 된 것으로 확인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3월에 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10월에 했었던 부분인데 확실히 글밥도 조금 더 늘고 문장도 체계적으로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단 나누기도 잘 되어 있고 제가 형식 첨삭보다는 내용 첨삭 위주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3학년에 원고지인데요. 3학년은 기본적으로 300자 정도 되는 글을 쓰는데 이 친구들은 조금 더 길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 첨삭 위주로 삭제돼야 되는 부분은 삭제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는 제가 이러한 문장으로 쓰면 좋겠다고 문장별로 이제 첨삭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9학년, 5, 6학년 학생들의 원고지인데요. 5, 6학년 학생들의 원고지는 네모칸이 조금 작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500자 혹은 600자 내외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넣지 않았던 부분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첨삭을 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의심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독서에서 많이 읽고 잘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독서 후 활동입니다. 독서를 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전체 영역에 걸쳐 활동하라고 자극을 받습니다. 텍스트를 읽은 것과 독서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 문단과 문단 사이에 숨어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독서 능력입니다. 정독하는 습관을 들이고 많이 읽는 것보다 정확하게 읽고 독서 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 책을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상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요.